발정난 사내들을 골로 보내버리는 옥녀. 한편 월경촌에서는 천득의 죽음 이후 홀로 남은 옥녀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옥녀는 그동안의 모든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상황은 옥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김첨지가 돌연 객사를 한 후 월경촌에서는 사내들의 의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밤새 잘 자는 줄 알았던 서방이 아침에 코피를 한 바가지 쏟고 죽는가 하면 멀쩡히 밭일을 하다가 고꾸라져 죽고 계속 그런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사내들이 죽은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다름 아닌 옥녀였어요. 옥녀의 음기는 주체를 못할 정도로 강해져만 갔고 옥녀를 한 번 보게 된 사내들은 어떤 힘에 끌려 이끌리듯 옥녀에게 분화방처럼 달려들게 되었고 옥녀와 살을 섞은 그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마을에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두 사내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웃하여 의좋게 살고 있었고 서로 형님 동생하며 막역하게 지내며 두 사내는 나란히 혼이 나여 서로의 가족들도 친하게 지냈어요. 두 사내가 밭일을 마치고 옥녀의 집 부근을 지나가는데 마침 옥녀가 잠시 모습을 보이고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웃집 형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우에게 말했어요. 저 여인이 그 소문이 무성한 옥녀라는 여인이구만. 아우도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형님도 소문 들었어? 이골 사내들을 모두 잡아먹는다고 소문이 끊이질 않던데. 그저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어디 그것이 가당키 난 소리인가? 여인이 사내들을 골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야. 아무튼 우린 눈길도 주지 맙시다. 왜 아니겠나? 괜한 구설수에 오르내릴 필요가 어디 있겠나? 그때 옥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말을 내뱉던 사내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는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었고 순간 사내의 표정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형님, 왜 그러시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소? 사내는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고 이웃집 아우에게 대답했어요. 아닐세. 그만 가세나.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 한참 길을 가던 두 사내 중 옥녀와 눈이 마주친 나이 많은 사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자네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있게. 내 급히 볼 일이 생각나 마저 일을 보고 들어가야 하겠네. 갑자기 말이오? 그러시오. 그럼 나 먼저 가오, 형님. 다급한 형님의 표정에 무슨 급작스런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하고 수긍하게 된 이웃동생은 그리하라 말하고 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내는 뒤돌아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금세 옥녀의 집에 당도한 사내는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다짜고짜 옥녀의 방문을 열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옥녀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차분히 사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제게 홀려서 이리 달려들어 온 것입니까? 그것을 어찌 아시었소? 당신처럼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내들이 벌써 여럿이외다. 그것이 정말이오? 당신에게는 어찌 그런 힘이 있는 것이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머리로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겠는데 몸은 다르게 움직이니 미칠 노릇이오.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이러고 난 뒤 사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요. 알고 있소. 하지만 그래도 좋을 것 같소. 그것이 지금 내 본심이오. 사내들의 욕정이란 정녕 분화방처럼 부질없는 것이구려. 나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상황을 모면하려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입디다. 마음대로 하시구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소. 다음날 사이좋은 이웃의 한 집에서는
옥녀가 예상했던 대로 이웃 형님의 집에선 초상을 치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내들의 연이은 초상에 예민해져 있던 차에 건강하고 마음씨도 착하기로 소문난 사내의 부고를 전해 듣곤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이고, 법 없이도 살만한 우리 형님이 어찌 이리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오. 이것이 다 그 요사스러운 옥녀라는 계집 때문이옵시다. 어제 저녁 그 계집이 우리 형님을 홀리는 것을 내가 보았소. 맞아요. 이 모든 게 그 여우 같은 계집 때문입니다. 이러다 정말 마을의 사내들 씨가 마를 지경이요. 지금이라도 어서 그녀를 쫓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줄초상이 옥녀의 짓이라고 단정짓고 장례를 치르던 상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옥녀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이 요망한 계집아, 어서 나와보거라. 숨어있지 말고 어서 나오지 못하겠느냐? 네가 숨는다고 우리가 쉽게 물러가서 싶으냐? 하지만 옥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소리들, 자신을 매섭게 바라보던 눈초리들 사이에서 옥녀는 목숨을 끊을까 고민하고 시도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목을 맨 나무가 부러지거나 물에 빠져도 다시 물가로 떠밀려 나와 있었으니 죽음마저 옥녀에게 쉽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죽음마저 체념한 옥녀는 지난밤 사내와 잠자리를 하면서 이제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아침 일찍 보따리 하나를 달랑 챙겨 고을을 떠난 뒤였어요. 산마루에서 자신이 나고 자란 고을을 바라보며 신세를 한탄하니 옥녀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런 팔자를 타거나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고을을 떠나자. 사람 목숨이 질긴 터라 쉽사리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구나. 옥녀는 그렇게 정든 자신의 고향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한편 포도청에서는 최주부와 강쇠가 나란히 꿇어앉아 포도대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포도대장은 최주부와 강쇠에게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젯밤에 궁궐 안에서 여인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 두 사람은 아는 바가 있으렸다. 최주부는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어요.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소인들은 아는 바가 전혀 없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이 친구가 상가마마께서 내리신 큰 상을 받은 터라 함께 기뻐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기에 제 처소로 서둘러 피신했을 뿐입니다. 포도대장은 강쇠를 주시하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소인은 술이 많이 취해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도통 기억이 나지를 않사옵니다. 어허, 어디서 기억이 안 난다 거짓을 고하느냐? 어서 바른 대로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정말이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저놈이 이실직고할 때까지 저놈을 매우 쳐라. 포도대장이 형을 명하자 포졸들이 장을 들고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남사수 대감이 포도대장의 정가를 받고 포도청으로 들어왔어요. 남사수 대감을 보자 포도대장은 급히 명을 거두었어요. 잠시 형을 멈추어라. 죄인들을 옥에 가두고 잠시 뒤에 내 다시 형을 집행하겠노라. 포도대장은 남사수 대감과 밀실에 들어 진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어요. 대감, 이것이 무슨 병고입니까? 부인께서 궁궐 안에서 비명 행사를 하시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망신도 이런 집안 망신이 어디 있겠소?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소이다. 자신의 부인의 죽음에 전혀 슬퍼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남사수가 다소 못마땅한 포도대장이 애들러 이야기하였어요. 그래도 조강지 처인 부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망신이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대감. 남사수 대감은 그런 포도대장의 의도를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어요. 지나칠 것 없소. 듣자 하니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죽었다고 들었소만. 분명 어느 놈과 그 새를 못 참고 정분이 나서 죽은 것일게요. 그래서 아내 사인이 무엇이오? 어제 부검을 해보았으나 독은 발견되지 않았고 외상 또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와 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것 보시오. 복상사, 아니 복하사라고 해야 하나? 틀림없이 그것이요. 어느 아녀자가 어찌 궁궐의 숲을 속에서 그래 죽을 수가 있단 말이오. 내 아내라면 그러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라고 내 전하께도 상사로 올린 바가 있거늘. 괴한에게 당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대장의 물음에 남사수는 펄쩍 뛰며 대꾸하였어요. 그 여자가 말이오? 당한다고? 그럴 리가 없소이다. 절대 누구에게 먼저 당할 위인이 아니올시다. 내 어찌 내 아내에 대해 모르겠소이까? 그럼 함께 놀아난 사내놈이나 밝혀내시오. 보아하니 아까 그 의원놈과 눈이 맞아 그리 된 것이 뻔한데 나는 더 이상 영감과 이야기할 것도 없소이다. 장례는 그대로 관가의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니 빠른 시일 내에 돌려보내주시오. 이거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빨리 일을 마치고 싶소이다. 그럼 난 할 말 끝났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소이다. 한편 강쇠가 포도청에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은 효빈은 급한 걸음으로 치마를 들어올리고 임금을 아련하러 가고 있었어요. 효빈이 임금의 거처에 도착하니 대전상궁이 안에 고하였어요. 아이고, 전하, 효빈마마 드셨사옵니다. 아유. 효빈이? 들라 하라. 효빈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임금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어쩐 일이시오, 효빈. 이 시각에 내 정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전하, 우리 정예를 살린 막주부가 살인 누명을 쓰고 포도청에 끌려갔다 하옵니다. 아, 그건 말이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풀려날 것이요. 포도대장은 현명하고 성품이 고든 자이니 잘 처리할 것이요. 그래도 우리 딸아이의 생명이 은인인데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를 보아서라도 전하께서 형을 거두라 하시고 사면을 내려주십시오. 효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그 말도 일리가 있구려. 네, 그럼 그자를 석방하라 명을 내리도록 할 터이니 마음 놓고 저서로 돌아가시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럼 그리 알고 물러가겠습니다. 전하, 외람되옵지만 저의 처소에 오늘 잠시 들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효빈이 야릇한 눈빛으로 임금을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물었어요. 그러자 임금은 화들짝 놀라 딴청을 하며 둘러댔어요. 아, 오늘 말입니까? 오늘은 올라온 상서들이 산더미인지라. 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찾아가도록 하지요. 효빈은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알겠다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역시 강쇠를 도와주는 효빈이 있어 다행이네요. 옥녀와 강쇠의 신변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 둘이 언제 만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옥녀는 옥내는 이거 뭐야? 다시 옥녀는 시작. 다소 못마땅한 포도젯. 포도대장이 다시. 자신의 부인의 죽음에 다시. 어제 부검을 해보았으나 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이 어딨어. 있지도 않은 말을